생각을 해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지적인 것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경제적인 욕구가 굉장히 크고요. 경제적인 욕구가 있으면 지적인 욕구가 큽니다.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장들이나 대표이사님들은 굉장히 가서 깍듯하게 무언가 하는 걸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.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를 갖춰진 상태에서 해야 되고요.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 기업체 사장의 성공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10명이면 과정을 그들은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요. 난 이때 어려웠어.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넌 초창기에 어땠냐. 근데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내가 챔피언 몇 번에 TOT 몇 번 이런 얘기보다도 저 스스로도 난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했어라는 얘기를 거의 대부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. 그렇죠.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. 네, 예, 왜냐하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인간적인 고뇌와 이런 것들. 사실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뭐냐면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습니다. 외롭잖아요. 네. 사람이 없는 게 아니니까. 네. 그죠? 예, 예. 거의 대부분 와서 이제 뭐 사장님, 대표님 막 이렇게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. 없죠. 예. 아, 지금이야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초창기에 그렇게 만날 사람 없고 너는 안 될 거야,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오기였습니까? 오기도 있었고요. 저 뭐 물에도 들어가 봤어요. 네? 예전에 물에 뭐 죽고 싶잖아요. 자존심 상하니까. 오. 2003년인가 그때는 바다에 가가지고 물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목에까지 잠기더라고요. 대천 앞바다 가니까. 그래서 제가 이제 구석에 진짜로요? 혼자서요? 수영하러 들어간 건 아니고 한번 죽으려고. 일부러 거기까지 가셔갖고요? 아니 한강물 드는데 왜 대척까지 가신 거예요? 그냥 이제 멋있는 척하고 싶어요. 아 영화에서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 이렇게 혼자 드라이브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. 있어 보이잖아요. 일단 3시간 차 타고 가면. 역시 그러니까 벌써 물에 빠져 죽어도 똥물이 아니라 또 깨끗한 물 찾아. 그리고 가서 뭐 제가 술도 안 좋아하는데 멋있는 척 하려고 소주도 한 병 놓고 앞에 새우깡 놓는다. 그럼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. 구석에 가서 이렇게 먹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뭐 죽어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 아니었는데 감각적으로 이거 뭐지? 이러면서 걸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음악도 그 시크릿 가든 같은 음악 들으면 약간 그런 생각 들거든요. 그런데 이게 되게 웃겨요. 목이 여기까지 차잖아요. 생각이 바뀌어요. 뭐지? 뭐 많이 해봤어요. 영업 첫 달 지나가지고는 저희 그 당시 지점장님이 저한테 그 손붙잡고 이렇게 가더니 한강에서 팥빙수 사주시면서 우리 영업도 안 되는데 딴 데 가서 일하자, 타사 가자 이러더라고요. 저한테 이제 매니저를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영업 한 달밖에 안 했고 영업할 줄도 모르는데 무슨 매니저를 해? 뭔 소리야? 아니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. 그렇게 하다가 저도 그런 생각이 저도 이렇게 예전에 영업할 때 막 그 거절당하고 막 그러다가 그 귀 얇고 눈먼 고객이 하나 걸리더라고. 네 맞습니다. 은인 같은 분이 걸려서 나를 살리는 거기서 용기를 얻는 그런 그런 고객이 혹시 있었고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희열을 느꼈던 게 언제냐면 냉정하게 첫 번째 저를 돌아봤어요. 내가 보험회사 입사하기 전에 30살까지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는 고객이에요. 고객들 만나보니까 다 열심히 살더라고 제가 그랬잖아요.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PC방에서 손가락 빨고 있었을 때도 많았고요. 열심히 안 살았던 거죠. 근데 보험회사 들어와서 주변 선배들 보고 고객들 보니까 다 열심히 살길래 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고객한테 정말 7시간, 8시간 앉아서 그 지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사인할 때까지 버티라고. 말주변도 없는데 버텨봤어요. 되게 죄송하죠. 죄송한데 나올 때 어떤 생각 들었냐면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진짜 하루를 최선을 다했을 때 희열이 그때 느껴졌어요. 담배를 쫙 피는데 그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뒷걸음질 치다가 이제 잡힌 고객이 한 1년 정도 어프로치를 하고 있었는데 지점장님이랑 쪼개놓고 왜냐면 지점장님이나 선배님들의 도움도 필요하잖아요. 했는데 저를 한 1년 지켜보시더니 5번 정도 이렇게 그 동방방문도 한 3번 하고 그러니까 계약을 그때 당시에 친구가 50만 원짜리 계약을 하나 해줬고요. 맨날 10만 원, 20만 원짜리 계약이었거든요. 많지도 않은 1년 미만에. 그때 자신감을 얻었고 그 다음에 200만 원짜리 계약을 해서 MDRT를 제가 처음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되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제 동료들이 다 잘하니까 다 행사에 가 있고 가 있는데 저만 딸랑 사무실에 있어서 너무 하고 싶었던 건데 나한테 이제 내가 1년을 노력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자신감이 생겼고 대신 그때 제가 좀 집중해서 본 건 뭐냐면 샴페인을 막 터트리시는 거죠 주변에서. 그렇죠. 난 챔피언 했고 아니 난 MDRT 했고 연봉이 얼마고 수입차 사고.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모든 비용이 다 제가 이제 세일즈하거나 고객들을 위해서.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고객들 만났을 때 커피값 내게 이런 적 한 번도 없거든요. 단 한 번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웬만하면 내가 다 한 거고.
그리고 이제 일에 계속 좀 집중을 많이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고객이 아까 몇 명 안 되는 끈도 놓지 않고 가져가고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작은 게 생겼던 거, 만족하지 않았던 게 지금도 만족은 아예 없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쌓이면서 평판이 되는 거더라고요. 평판. 예, 조직 내부에서도 막내 생활 이제 제가 한 2년 하면서 칠판 지우고 이거 들고 다니니까 형들이 예뻐해 주시고 예, 지점장님 미팅 탁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만한 자료 같은 거 하나 생겨서 형 이런 자료 어디서 제가 받았는데 드리니까 형은 저한테 5개, 10개를 주세요. 그럼 저한테 모든 정보들이 다 취합이 되고 고객들은 쟤는 실패할 거라고 그랬는데 주말에 어느 날 갑자기 띠리릭 전화 와서 뭐 잘 지내냐? 그러면 애들이 주말에 전화했네? 너 이래? 그러고 물어봐요. 희한한 놈이네. 한 6개월 지나면 아직도 하나 보네. 1년 지나면 쟤 바뀌었다더라.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그 중고등학교 있었던 친구들이 야, 그 송준호가 옛날엔 그랬는데 걔 보니까 요즘은 애가 그렇지 않더라. 옛날에 그랬는데 게임 옛날에 PC방에 살고 뭐 소각 빨고 옛날에 있고 이제 뭐 애들 때리고 못 살게 굴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청소하면 책상 빼놓고 도망가고. 근데 반전을 이뤄내는데 걸린 시간이 한 2년 걸렸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제 어떤 이미지를 바꾸는데, 근데 이미지를 바꾸려고 바꿨던 게보다는 그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. 그리고 나도 내 고객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고객들한테 열심히 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. 본업에 집중하고 뭐 재테크, 보장 다 좋은데 당신 열심히 살아라. 왜냐면 우리 업계의 가장 좋은 점이 어떤 기준 그레이드가 없고 열심히 사는 걸 보잖아요. 즐겁게. 와서 표정 보라고 그래요. 조직원들 표정을 한번 보라고 사람들이. 예,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뭐 한 11, 12단계까지 가봤거든요. 한 명 한 명 소개받으면서 많은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쭉쭉 단계적으로. 네, 한 명한테 받으면 이 사람 친한 사람 한 명 이렇게 계속 가봤어요. 근데 계속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. 물론 남성이랑 여성이랑 이제 세일즈 기법이 좀 틀리죠.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공평하게 해줘야 되고, 그러니까 다 강점은 있거든요. 제가 이제 가장 약한 게 그 저기에요. 50대 아주머니들 만나면 거의 100% 전패예요. 왜요? 재미도 없고요. 아니 인물로 안 밀. 잘 통할 것 인물도 같은데. 그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되게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일단 여기서는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말이 통하니까 그러는데 뭐 침묵만 흐르고 말도 안 돼요. 제가 그 약한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. 나이 다 잘하는 나이 건 드신 아니구나. 여성분들을 좀 기피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? 아니 그렇지 않아요. 30대 초반에 이제 여성부에서 항의 전화 올 수도 있고. 30대 초반에는 제 또래 친구들한테 전패였어요. 왜냐면 친구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. 왜냐면 특히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자기 생각이 강한데 그렇죠. 거의 이게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거나 강하다는 지식을 내세우면 절대로 고객이 되기 어렵거든요. 경계하죠 서로 계속. 예, 그리고 내가 아까 뭐 얘기한 대로 굉장히 뭐 인물이 좋거나 잘생겼으면 세일즈 하는데 별로 도움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이 사람의 와이프나 여자친구 소개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.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예, 공사 구분 정확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쩌면 남성분들 중에 굉장히 좀 인물이 출중하거나 전 자세 잘 나오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.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선배님들 대상으로 형님들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. 오히려 여성 시장 소개 안 나온다. 근데 굉장히 노멀하게 생긴 친구들은 반대로 여성 고객들이 소개도 잘 나오고 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세일즈하는 게 좋다. 이런 가이드를 좀 주는 거죠. 그 의사들은 어떤 것들을 좀 피로하고 빠졌네. 상관없죠? 네. 괜찮습니다. 네, 상관없습니다. 네. 근데 이런 것들 경험을 통해서 반대로 그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서 줄 수 있는 거. 제가